안녕하세요. 2월 4일 목요일입니다. 네, 어제도 이제 장이 괜찮았고 한국장은 뭐 오늘 크게 좋지는 못했지만 또 무난하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크게 걱정하는 만큼의 장이 나빠지지는 않고 그래도 이제 좀 무난하게 버티고 있어가지고 계속 어디로 투자할까 또 어떻게 투자할까 이런 거를 좀 살펴보고 있는 하루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때 이제 급격하게 투자하는 것보다 확실히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좋을까. 그러니까 buying a dollar for 50 cents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달러를 50센트에 산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이제 자주 나오는 프레이즈고 그 프레이즈가 좀 싸게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달러를 50센트로 산다는 말은 반값에 산다 이런 말이고 결국에는 100%를 노리라는 그런 생각인데 이제 지금 방향성을 어디에 잡을지, 그러니까 맨날 투자할 때 어디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보다 저는 얼마나 내려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려갈 수 있을 때 리스크가 얼마나 있나 이런 걸 평가하고 투자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다운사이드가 많은 종목들이 많고 업사이드가 있을 종목은 어제 얘기했던 뭐 대마초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오르고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이 한국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그렇고 대마초 사업에 대해서 좀 꺼리낌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릴리전 이런 거 뭐 various reasons로 사람들이 이제 대마초를 투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웨이브가 오려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피하면서 어느 정도 오르긴 올랐지만 많이 어제는 뭐 44% 오른 주식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GW 파마스티컬이든가 네, 거기도 이제 올랐기 때문에 다음 오를 수 있는 섹터는 이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밀라 해리스랑 어제 또 정부에서 이제 합의를 봤다고 했죠. 미치 맥커널이 이제 합의를 봤다고 어제 얘기가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본인들이 바이든이 자기의 폴리시들을 점점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스티뮬러스도 이제 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뭐 캐밀라 해리스가, 그러니까 부통령이 얘기하는 그 대마초 관련해서 룰링도 좀 더 풀리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에 쌓여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또 뭐 옐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포스트를 올렸는데, 옐런이 뭐 SEC랑 그리고 주요 멤버들이랑 만나가지고 게임스톱에 대한 얘기를 뭐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는 뭐 클리어하게 나오지 않고 아마 바로 나오진 않겠지만,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무슨 스트릭트 룰링 같은 거는 나오지는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망치를 휘두른다 그러면 장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인지하고 계시고, 뭐 지금 현재 봐가지고는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지, 조용조용하게 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물론 저는 하락으로 한다고 좀 떨어지고 다운사이드가 좀 많다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은 좀 폭풍의 전야 같은 느낌으로 다가와지고, 여기 만약에 투자를 하면 어떤 주식으로 좀 되게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업사이드 크게 리스크 팩터가 없는 그런 주식에 슬슬 이제 투자할 때 어떤 게 좋은가, 뭐 스팍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초반에 스팍도 생각 안 하지만 스팍이 작년에는 스팍 주식의 투자가 한 2조 정도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한 22조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스팍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이쪽이 확실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제 관심도 많고, 그리고 요번 달에 스팍이 엄청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물량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될지도, 그리고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그리고 이제 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움직일지, 지금 뭐 게임스탑이라는 게 뭐 헤지펀드한테 그리고 이제 기관들한테 크게 타겟은 절대로 주지를 못했고, 그거는 뭐 개인들이랑 그리고 뭐 월스트리트 배츠의 일반인 몇 명들, 물론 그 상승에서 이제 높은 고점에서 아니면 고점 거의 왔을 때 이제 들어간 분들은 많이 되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번 사람도 많고, 그리고 헤지 펀드를 그래도 약간의 이제 간담을 설레게 하긴 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플레이아웃 할까, 이제 헤지 펀드가 어떤 레귤레이션을 걸려고 노력을 할까, 그리고 일반인들이 로빈후드에 있다가 로빈후드가 실제로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에 대한 자유를 뺏어간 거잖아요, 로빈후드가.
그러니까 GME가 올라가다가 일반인들이 투자를 안 해가지고 이제 GME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로빈후드가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용 그 거래량을 제한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투자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이 투자의 자유를 얻고 프리덤 투 그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또 나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은 해프닝이 좀 한편에서는 이제 제너레이션 Z 그리고 아주 어린 세대들 돈이 좀 없는 세대 근데 이제 일하는 그 커브에서 초반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막 이제 스타팅 해가지고 돈이 얼마 없는데 그래도 게임스탑이랑 그리고 이거 재미있는 스탁들 투자하고 있다가 이번에 많이 데인 그런 이제 젊은 투자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이런 말도 안 되는 업사이클에는 좀 투자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많은 레슨들을 배우고 그리고 좀 탄탄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간이 될까 뭐 이런 것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도 이제 천천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투자를 하냐 안 하는 이제 개인의 초이스지만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계속 이 워런 버핏인가 개인이 좋은 게 그리고 이제 큰 투자자들 자금이 많은 투자자들이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처럼 이제 자금을 많이 운용을 넣다 뺐다를 못 하는 것도 이제 제한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금이 적을 때는 그래도 좀 더 플렉시블한 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그냥 바로 엑싯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캐시아웃 하는 그 절차가 더 적죠. 이제 개인들은 기관이랑 이제 large sum of money를 다루는 사람보다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최대한 써가지고 이제 불안감이 있을 때는 빼고 이제 불안감이 좀 적어지거나 아니면 마켓이 좀 좋아진다는 인디케이터가 있으면 거기를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방황을 하고 있고 방황이라기보다는 많은 아이디어를 좀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다른 유튜브들도 보고 있고 다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베스터들이 어떤 컴퍼니들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새로 상장할 IPO 할 주식들 중에서 어떤 게 이제 좀 마음에 들고 있는지 뭐 요즘에는 뭐 UiPath랑 뭐 범브 그런 거 얘기도 이제 되고 있더라고요. 범브 같은 경우에는 발렌타인스에 나와 있고 근데 이런 주식들이 이제 하이프가 많은 주식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좀 뭐라 할까요? 많이 올라가는 성향이 있으니까 2월 뭐 15일에 범블이 상장하는 것도 보고 14일이군 2월 14일 14일 발렌타인스데이는 일요일이니까 15일은 근데 미국 휴장이 있고 하니까 16일 근데 그쯤에 이제 상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서 아직도 이렇게 온보딩이 좀 빨리 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동성이 좀 좋은지 그리고 자금의 플로우도 좋은지 이런 거를 보면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범블은 데이팅 앱 좀 비슷하고요. 데이팅 앱이랑 뭐 커뮤니케이션 앱이라고 할 수 있고 UiPath였나? 네, UiPath는 좀 로보틱스 쪽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리고 전체적인 장에서 그 오버프라이스가 계속 유지가 되면 그 오버프라이스가 어느 쪽이 좀 더 유지가 되고 어떤 섹터가 뭐 3D 프린팅 쪽이 계속 이렇게 업사이드를 계속 가져갈 수 있나 그리고 또 뭐 계속 투자를 생각했는데 투자 안 한? 네, 투자 안 하는 대마초 쪽도 투자할까 생각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가지고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의 그 storage value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자금을 그 dollar value를 이제 넣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것처럼 뭐 금은 어느 정도 correlation이 있다. 뭐 금은 뭐 dollar value랑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은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경향이 없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디펜던트 다른 거랑 완전히 이제 코릴레이션이 없지 밀접한 관계 아니면 어떤 관계가 아예 없고 다른 주식들이랑 또 이제 커머디티 뭐 금은 이런 거랑 그냥 자기만의 밸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아이디어만 그냥 살아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여기 온보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뭐 차마트가 인터뷰하는 거 CNBC에서 한 몇 개의 시리즈 인터뷰 한 몇 시간 동안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한 네 파트로 정도 나눠져 있는데 그거 보니까 걔랑 이제 친구들이 옛날에 한 비트코인은 한 5% 정도 소유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좀 많이 팔았지만 아니면 뭐 일부는 팔았지만 그리고 이제 나중에 퓨처를 볼 때 미래를 봤을 때 밸류에이션을 뭐 1억도 얘기하고 나중에 5년 안에 5년 안에 1억이었나? 네, 5년 안에 1억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100K로 올라간다는 거고 그리고 한 10년, 20년 있다가 1밀리언 달러로 찍 하여튼 이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넓게 이제 대체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조금 투자할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이제 바이두 같은 EV 쪽은 좀 그게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인터넷망이랑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그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두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듣고 있고 또 샤마트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재밌던 게 지금은 현재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독보적인 넘버 원이고 싱글 소스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인텔이랑 같이 있었죠. 같이 있었는데 인텔이 죽어가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의 칩에서 강자가 되는데 아주 단기적으로 강자 시스템을 유지하고 나중에 가면 이미 커 있는 애플이랑 아마존이랑 AWS 하는 데서 협박을 할 수도 있어가지고 테슬라처럼 테슬라가 한국에서 뭐 LG화학이나 그리고 배터리를 이제 좀 휘둘렀던 것처럼 GPU랑 이런 칩 같은 거를 싸게 받으려고 단가 하락면은 나중에 가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추가적인 서플라이어들도 벤더들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원래 엔비디아 쪽으로 좀 시프트를 하고 있다가 엔비디아에 투자하면 그래도 미래에서 당연히 뭐 AI랑 딥러닝이랑 그리고 뭐 오규멘티드 리얼리티랑 버추얼 리얼리티랑 이런 게 모든 게 그리고 또 이제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그 자율주행 이런 게 다 이제 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데 뭐 애플이랑 테슬라랑 그리고 또 뭐 페이스북이랑 이런 수많은 기업들이 그 자기 밸류 체인 안에 그냥 칩 메이커를 하나 넣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그건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엔비디아가 탑이라고 엔비디아가 가치가 엄청 많이 올라갈 거라고 물론 지금보다는 이제 좀 더 좋은 가치랑 좋은 비중을 갖고 있었는데 그 패러다임이 어떻게 될지 엔비디아가 자기만의 자리를 스탠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자기의 그 센터를 못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하위 계열에 있는 애플이랑 이런 AWS랑 그리고 수많은 칩이 필요한 기업들의 하청업체 같은 느낌으로 그런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그런 단가가 낮게 추가 이노베이션 없이 그냥 이런 스펙에 맞춰서 그들이 요구하는 스펙에 맞춰서 이런 칩을 뽑아내는 그런 회사가 될지는 이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물론 너무 멀리 보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짧게 보는 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볼 때 어떤 회사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지 되게 단기적으로 평가하기에도 힘들고 뭐 너무 오래 잡으면 이제 리스크를 테이크는 하지 않고 너무 안전한 시츄에이션에 들어간도 저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2, 3주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긴 시간도 아니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이제 투자를 슬슬 할 생각입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어느 거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느 섹터가 제일 마음에 든지 마음을 결정 못 했고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고 탄탄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AWS에도 투자할까는 고려 중이고 만약에 한 2, 3주 안에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냥 탄탄한 주식인 AWS랑 테슬라는 지금 테슬라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물론 이제 좋은 기업인 건 아는데
투자에 불안한 시점에는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AWS는 그 지금 밑에 있는 그 계열사랑 그리고 비즈니스랑 스타트업이랑 그리고 디벨롭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탄탄하게 지켜 있고 그걸 유수하고 있고 실제로 뭐 100조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100조 매출이 나왔잖아요, 이번 분기에. 그래서 이런,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도 고용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자기가 어느 정도 이 섹터를 조물를 수 있는 그 힘이랑, 그리고 그래서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샤마트가 어디였지? Natural Product Monopoly라고 해가지고 프로덕트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프로덕트를 그 서비싱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프로덕트를 자연스럽게 계속 늘리고 그거를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 있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그냥 이거에 이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생태계를 그냥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시티를 만든다. 그 아마존 시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고 요번에 라스베이거스에서 AWS에서 그 리인벤트라는 거를 했는데 상당히 재밌고 혁신적이어 가지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혁신성을 하는 것도 이제 단가 측면에서 계속 하다 보면 매년 하다 보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더 질 좋은, 더 퀄리티가 좋은, 그리고 완성도가 더 좋은 이런 회사들이 거기에서 이제 얘기가 나올 거니까 충분히 매력은 올해 롱텀에 봐서는 AWS가 망가질 일은 없다. 오히려 올라갔으면 탄탄히 올라갔지. 그리고 미래를 봤을 때 애플 애플보다 애플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제품이잖아요. 물론 이제 아마존이 자기만의 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장터를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밸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아마존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 아마존에서 다시 그걸 리셀하면서 아니면 중간 단계에서 그걸 다시 팔아주면서 계속 사람들이 아마존에 오게 만들잖아요. 일반인들도 일하면서 아마존도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지만 그 직접 고용하지 않은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그런 뭐 블로그에서 이렇게 라인 올려가지고 요거 사세요라고 이제 프로모트하고 그런 트래킹 시스템을 계속 하게 하는 이런 먼 비즈니스를 가고 있는 그런 우량주에서 지금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불안할수록 네, 그래서 현재는 뭐 AWS 이런 거를 보고 있고 뭐 엔비디아도 보고 있고 TSMC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TSMC는 이미 그 칩 메이커고 그 칩 메이킹 중에서 이제 5나노미터도 이제 만들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삼성이랑 탑2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칩을 만들어주는 그 파운드리인가 그 단어가 맨날 네. 하여간 그래가지고 삼성은 그냥 또 이제 다른 부가적인 기능이랑 그리고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많잖아요. 뭐 경영 문제라던가 이슈들이 좀 몇 개 있기 때문에 이슈가 다이렉트 이슈가 없는 그리고 이제 헤드에서 CEO 레벨에서 그리고 디시전 메이킹 레벨에서 문제가 없는 그리고 계속 꾸준히 이제 잘 하고 있는 TSMC가 좀 든든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politically 물론 이제 타이완이어가지고 네, 그래도 뭐 한국보다는 뭐 잘 되지 않을까. 너무 시프트가 없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론 이제 중국이랑은 좀 거래가 이제 좀 그럴 수 있죠. 근데 혁신성이랑 AI랑 이런 거는 US랑 딜링이 많이 되고 US 베이스드 지금 팩토리도 만들고 있으니까 물론 삼성도 만든다고 하지만 뭐 이런 좋은 방향성도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유력한 후보들은 아마존이랑 TSMC입니다. 그래도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또 이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관심 있거나 재밌는 스탁 있으면 계속 이제 댓글로 공유 주시면 저도 이제 재미나게 보고 있어요.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보면서 이런 주식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월 달에 스팍이 많아요. 스팍이랑 IPO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제 다 보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훑어보면서 관심 있는 거 있으면 같이 아까 뭐 UiPath랑 범블처럼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너무 새로운 주식은 고민은 되지만 근데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되면
그리고 이제 Affirm 같이 이제 좋은 기업인데, Affirm이랑 그리고 에어비앤비 이런 좋은 기업들은 시가가 높아도 결국에는 디만드가 높기 때문에 좀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프리미엄을 좀 올려가지고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조금 할 수 있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물론 비중은 이제 왔다가 그 투자하는 비중 이런 거는 이제 차이가 나겠지만 리스크 테이킹도 어느 정도 세이프티 마진 안에서 하면서 이제 움직여가지고 운영할 예정이니까 네. 이 정도로 이제 오늘 간단하게 공유드리고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내일 이제 금요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구정도. 네. 그래서 이런 구정도 준비 잘 하시고 그리고 요번 주말에 이제 준비를 해야지 다음 주에 이제 놀러 가고 그러죠. 네. 그래서 다들 이제 몸 관리 잘 하시고 아마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네. 뭐 지방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가족들 만나는데 뭐 못 만나거나 이제 네. 그런 뭐 가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